정말 그것도 또 제가 굉장히 미안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. 하루빨리 지금 여러 가지 나라 안팎으로 변화도 빠르고 어려움도 많은데 하루속히 그 정상을 찾고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나라가 이렇게 좀 발전의 탄력을 받아 나가기를 그렇게 매일 기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보도라든가 또 소문 뭐 얘기 어디 또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이런 거를 보면 너무나 많은 왜곡 또 오보 거기다가 또 허위가 막 그냥 남발이 되고 그래갖고 뭐 종을 잡을 수가 없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또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조금 있다 보면 아니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 맨날 이런 식으로 가서 홍보실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다 그래갖고 이제 홈페이지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쭉 뭐 오보 바로 잡습니다 해갖고 했는데 그것도 다 못 잡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개고 아마 다 합하면은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. 이제 그게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또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오보가 왜곡된 게 나오면은 그걸 또 사실이라고 딱 만들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제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.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번에 이제 소추 그것도 됐고 또 특검에도 이제 대상이 된 그런 세월호 문제인데 그것도 그동안에 처음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? 그때 이제 뭐 그 세월호로 이렇게 참사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미래를 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들어도 정말 얼굴 붉어질 어떻게 보면 나라로서도 대한민국이 그래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같이 또 한 몇 달을 기정사실같이 아니 어떻게 미래를 하겠습니까? 그게 입에 담기도 창피한 일이고 그러다 이제 그게 또 그냥 슬그머니 이제 꼬리를 감추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구술했다고 또 한참 그래갖고 또 그게 기정사실로 그래서 참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또 무슨 무슨 수술을 했다고 또 그래갖고 한참 또 이렇게 지금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하다가 또 아니면 말고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게 끝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청와대 게시판인가 거기 뭐죠? 사이트 홈페이지에다가 이것이 팩트다 해갖고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때 뭐 여기를 갔고 이때 여기 가가지고 뭐 누구 만났고 그런 거를 이렇게 다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. 보고를 받아가면서.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일정이 없어서 제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 결제할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위민관에서 할 수도 있고 본관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좀 일정이 특별하게 없으면은 제가 그동안 또 조금 밀렸던 바쁜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계속 쌓입니다. 이 보고서라든가 결정해야 될 거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를 그런 날은 계속 챙겨요.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.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래서 저녁 때 되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어떤 때는 밀렸던 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자꾸 밀리면은 뭐 한도 없기 때문에 되게 휴일도 그렇게 보내는 때가 많은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일정이 이제 비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보고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
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뭐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. 근데 이제 그날 참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전원이 구조됐다 하는 그 오보가 있었어요. 그래갖고 막 걱정하면서 해경한테 챙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계속 여러 수석실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뭐 일 볼 거는 보고 했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그래갖고 너무 기뻐서 아주 그냥 그 마음이 아주 안심이 되고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나 너무 걱정을 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또 좀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오보였다 하고 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이거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서 현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또 경호실에서는 이렇게 막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그냥 확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경호하는 데는 요만한 필수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. 그리고 또 중대본에도 뭐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. 이번에는 이제 헌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. 그래서 우리 대리인단에서 그거 이제 다 정리를 자세히 하고 또 뭐 추가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면 또 헌재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제 그런 허위가 완전히 좀 걷어졌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엘리어트하고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,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잖아요. 이게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그런 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게 뭐 무산된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한 20여 개 거기에서도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빼고는 다 이거를 해줘야 된다.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저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잘 국민연금이 대처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당연히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챙기고 있었겠죠.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뭐 여기를 도와주라,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. 예.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거는 공소장 같은 걸 보면 이제 거의 최순실 씨와의 이제 공모 관계, 특히 최순실 씨의 말을 다 대통령께서 듣고 지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그렇지 않아요. 네, 그러니까 일단 그 두 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네, 그리고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춘추관에서도 밝혔듯이 몇십 년 된 그런 지인이다. 예. 그렇다고 해서 지인은 지인이지. 지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아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뭐 지인이 뭐 모든 거를 다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.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도 있고 또 판단도 있고 또 다 그런 거지. 그거를 어떻게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다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죠. 특검 수사에 이제 이른바 세관에서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?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. 뭐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
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. 대통령부터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적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? 또 자기가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좋은 그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통령이 내가 여기가 아파서 요렇게 해갖고 요런 약을 먹었고 뭐 그런 거를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슨 그 국가 일을 하는데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